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올라가는 순간 객석의 웅성거림이 또렷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이름 한 번 불렸을 뿐인데 공기가 정리되는 경험, 그 중심에 빈예서가 있었다. 데뷔 초만 해도 또 한 명의 트로트 신인이라 여겨졌던 시선은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흔적 없이 지워졌다. 흔들림 없는 피치, 유리처럼 맑은 톤에 살짝 걸어두는 여운, 그리고 나이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 한 곡이 끝나고 나면 포털의 실검 그래프가 꺾이는 법을 몰랐고 클립 조회수는 밤새 계단을 오르듯 치솟았다. 그때 이미 조용한 빈에서 현상은 시작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건 이 열기가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식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유가 더 가팔랐다. 팬카페는 몇 달 사이 5배 가까이 불어났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글이 쏟아졌다. 오늘도 예서 노래로 하루를 연다는 짧은 문장들, 이 목소리는 거짓이 없다는 후기들,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의 간격을 무력화시키는 댓글들. 팬클럽이라기보다 문화공동체에 가까운 장면이었다. 광고 없이도 자발적으로 영상이 퍼지고 커버 반응 해석 콘텐츠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누군가 계산해서 만든 바이럴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확신을 가져 퍼뜨린 확장. 이 구조는 오래간다. 무대 위 빈예서를 한 단어로 묶으면 정확도다. 고음을 길게 끄는 과시에 기대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를 객석 끝줄까지 또렷하게 보낸다. 후렴 직전 반박의 멈춤으로 압력을 올리고 끝음은 과장하지 않고 공중에 살짝 걸어둔다. 호흡은 들려주되 불안이 보이는 숨은 숨긴다. 카메라 앞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 시선의 연결이 설득의 절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태도다. 그래서 라이브는 크게가 아니라 가깝게 도달한다. 이 기술이 서사의 몰입을 만들고 그 몰입이 방송 밖까지 증식한다. 그렇다고 기술만 남는 무대는 아니다. 빈예서의 강점은 결국 감정의 정확도다. 엄마의 마음, 청춘의 아픔, 이별의 그리움. 자신의 연령대보다 훨씬 넓은 스펙트럼을 다루면서도 억지로 흉내내지 않는다. 문장 끝에서 살짝 다치지 않은 표정, 숨과 숨 사이의 박자, 자음을 세우되 날카롭지 않게 처리하는 발성.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공감이라는 큰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할머니 세대도 20대도 같은 길이의 박수를 친다. 트로트가 세대를 잇는 감정의 언어라는 정의가 왜 여전히 유효한지 그녀는 무대로 납득시킨다. 이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들 중 하나가 장윤정이었다. 선배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친구는 마음이 노래하는 아이라고 했다. 덕담으로 치부되기엔 문장이 너무 명확했다. 그 한 줄이 가속 페달이 되어 관심은 다시 폭발했고 예능,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섭외가 일정표를 가득 채웠다. 무대에서 둘이 함께 선 날 객석은 기립으로 답했다. 곡이 끝나고 선배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라고 말했는데 그 장면은 다음날 뉴스의 문장들로 옮겨졌다. 선배의 인정, 동료의 존중, 팬의 사랑. 세 줄의 선이 한 점으로 모일 때 신드롬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팬덤의 결도 다르다. 볼륨 경쟁보다 태도의 품질을 먼저 세운다. 행사장 동선을 지키고 타 출연자 무대에서 볼륨을 낮추고 과도한 촬영은 자제하고 클린한 후기를 남긴다. 생일, 데뷔 기념일마다 자발적 기부 프로젝트를 열고 봉사 일정을 공유하며 이름으로 따뜻함을 나눈다. 소소한 듯하지만 이런 기본이 쌓이면 현장은 편안해지고 기획자는 다시 부른다. 아이돌식 응원 문화가 트로트에 이식됐다는 분석이 이어지지만 핵심은 한 가지다. 좋은 관객이 많은 아티스트는 결국 더 좋은 무대를 오래 한다는 사실. 팬덤의 품격이 아티스트의 수명이다. 폭발적인 관심은 광고 시장도 움직였다. 화장품, 음료, 교육 브랜드가 어말금, 신뢰, 따뜻함을 이유로 러브콜을 보냈다. 트로트 가수가 메인 캠페인의 얼굴로 올라서는 이례적 장면이 연이어 나왔다. 왜 가능했을까? 호감도가 특정 세대에 갇히지 않기 때문이다.
빈에서의 이미지는 10대에게는 순수함, 30대 40대에게는 성실함, 50대 이상에게는 정통의 품격으로 다르게 읽히지만 공통분모는 하나, 진정성. 브랜드가 장기 호흡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다. 무대에서의 정확도는 스크린 밖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물론 상승 곡선에는 위험이 붙는다. 자기 복제의 유혹, 과열된 프레이밍, 여왕 같은 섣부른 호칭이 만들어내는 방어. 이럴 때 필요한 건 속도 조절과 설계다. 레퍼토리는 넓히되 중심은 유지하고 무대의 결은 바꾸되 서사는 지킨다. 미디엄 템포의 포크와 리듬 트로트를 블렌딩하고 브라스와 스트링의 밸런스를 조정해 색감을 달리하며 탱고의 스텝을 차용해 시각적 리듬을 재배치하는 식, 하지만 시그니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멈춤의 반박과 끄트름의 절제, 단어 전달의 정확도.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것, 수명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빈에서의 성장에는 늘 같은 문장이 따라 붙는다. 아직 부족하지만 더 잘하고 싶어요. 노래가 제 1순위예요. 이 짧은 대답이 왜 오래 남을까? 요즘 대중은 화려한 수사보다 조용한 일관성에 반응한다. 방송이 없을 때도 연습이 계속되고 목이 쉬어도 발성이 무너지지 않게 호흡부터 다시 세우는 사람. 인터뷰에서 과장된 승리 선언 대신 오늘의 기준을 내일의 시작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진정성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반복으로 증명된다. 팬들이 스타가 되었지만 마음은 그대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도 빈에서 신드롬은 의미가 크다. 장윤정이 트로트를 국민 장르로 끌어올렸다면 빈에서는 그 장르를 세대 간 공감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트로트가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현재형의 감정으로 기능하도록 무대의 문법을 업데이트하고 태도의 수준을 올린다. 그래서 업계는 장난스럽게, 그러나 절반은 진심으로 이렇게 부른다. 장윤정 시대와 빈에서 시대. 두 이름 사이에 놓인 공통분모는 진심이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이 한 단어다. 이쯤에서 비결을 정리해보자. 첫째, 목소리. 맑지만 음폭이 얕지 않고 투명하지만 힘이 빠지지 않는 톤. 둘째, 태도. 겸손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솔직하지만 가볍지 않은 말. 셋째, 전달. 문장을 정확히 싣는 발성과 박자 감각. 넷째, 팬덤. 질서와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 이 네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 지금의 빈에서가 있다. 그래서 그녀는 노래를 잘하는 신인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상징으로 불린다. 누군가는 이걸 과장이라 하겠지만 무대는 숫자로, 현장은 온도로, 사람은 후기의 길이로 답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더 멀리, 그러나 같은 사람으로. 방송에서는 롱테이크를 버텨내는 얼굴로 설득하고 공연에서는 밴드와의 호흡으로 밀도를 높이며 음원에서는 라이브와 스튜디오, 두 질감을 병렬로 제시해 같은 감정의 다른 형태를 경험하게 할 것. 기부. 봉사 같은 팬덤의 선순환을 이어가되 과잉 노출을 경계하고 비교 프레임에는 올라타지 않을 것. 무대가 답하게 두면 된다. 무대는 이미 여러 번 답해왔다. 결국 사람들은 한 줄로 기억한다. 그때 빈에서라는 가수가 있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우리를 울렸다. 화려한 연출보다 한 소절의 진심이 더 큰 감동을 준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그녀는 매번 갱신한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아침을 그녀의 노래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저녁을 그녀의 인터뷰로 정리한다. 콘서트장의 박수는 길고 댓글의 문장은 다정하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확도와 진정성이 만나면 음악은 장르를 넘어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 산다. 빈에서의 이름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